마스크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동안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했기 때문에 독감과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감은요, 2020년, 2021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노 마스크, 노 락다운으로 대응했던 스웨덴에서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감과 감기가 사라진 게 어떤 방역 정책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컴피티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생태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라졌다가 최근에 2022년 겨울이 되면서 다시 독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북의대 교수 이덕희입니다. 전공은 예방의학이고요. 세부 전공은 역학입니다. 고농도 화학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는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공보면 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런 감염병이죠. 치명률 0%에 수렴하는 저위험군은 그냥 독감 유행 때처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면서 지나가는 게 적절해요. 2020년 11월 처음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마스크에 관련된 글을 10편 이상 올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마스크를 할 때는 마네킹 수준으로 완벽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마스크가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막아줌으로써 전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행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마스크를 꼈다 벗었다 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사라져요. 마스크 의무화 이후에도 확진자는 조금씩 늘어났고 2022년 초 오미크론 유행 때는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마스크 착용률 1위 국가에서 전 세계 확진자 수 1등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서구권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제도의 그 효과를 비판하는 지금 논문들이 여러 편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코크란 연합 논문 역시 마스크가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문이 근거로 내세운 건 마스크 착용군과 미착용군을 비교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었습니다. 14편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 있었어요. 이 14편 모두가 마스크 착용군과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스웨덴은 한 번도 강제적인 방역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애들도 한 번도 마스크를 낀 적 없죠? 없어요. 막 어린이 집에 애기용 마스크 하는 걸 안 봤어요. 코로나 유행 초기였던 2020년에 출산했습니다. 마스크를 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네. 저는 엄마가 끼라고 해서 꼈어요. 학교에 그렇게 끼는 게 몇 달 정도 끼셨어요? 2달?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쓴 적은 없어요. 친구들이랑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산 때도 병원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출산하고. 실제로 국가별 방역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초과 사망률 지표를 보면 현재 스웨덴의 초과 사망률은 유럽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스웨덴이니까 가능했을까요? 스웨덴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스톡홀름의 인구 밀도는 런던과 마드리드와 비슷한 수준이고 암스테르담, 베를린, 로마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영유아들의 마스크 착용입니다. 첫째, 마스크가 저산소증, 과도한 이산화탄소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마스크가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셋째, 마스크가 호흡기, 면역 기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넷째, 마스크 자체가 가지는 유해성은 없는가? 2022년 11월에 이 새 마스크는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개봉해서 1시간 정도 늘어놓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죠? 한 논문에서 이 마스크에서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이라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고 환기를 하고 써야 된다. 2017년도에 그 당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생리대 사태 생각납니까? 그 생리대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화학 물질이 바로 이 VOC예요. 그 당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상외로 마스크에서 나온 총 유기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1시간 있다가 착용해라. 그거 말고는 너무나 조용하더라고요. 이미 우리 그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화학 물질의 숫자는 엄청나다고 사실을 보면 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팬데믹 시기를 겪은 영유아 500여 명의 발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얘가 온라인 강의를 하는 데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코로나였었거든요. 하니까 걔는 온라인인데도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그래요. 어른들이 자꾸 마스크를 끼고 애한테 얘기를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말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죠. 단기간 마스크 유해성에 대한 증거는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손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바이러스 팬데믹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의미죠. 마스크의 이득이 가장 없는 계층이 그 아이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연령대는 또 그 연령대예요. 우리가 출생 후에 성장 발달기가 가장 긴 동물이죠. 호모 사피엔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인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이 그 기간 동안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달 과정 중에 끊임없는 얼굴을 통한 상호작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는 노 퀘스천,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 중요한 얼굴을 우리가 3년 동안 방역이라는 미명하에서 특히 아이들의 얼굴을 가려놓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한 부조리 모순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어른들이 진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방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너무 분노해요.